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를 마치고 컴백한 유튜브 심교수의 15분. 오늘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살펴보는 힐링 시네마 코너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개봉작 장마크 발레 감독의 영화 데몰리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마크 발레 감독이 연출한 데몰리션, 파괴하다란 뜻이잖아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상실의 고통을 겪은 한 사내의 마음을 부수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내는 의사로부터 심장의 한 부분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매미 나방에 물려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상징이겠죠? 나방은 언젠가부터 사내의 몸에 기어들어와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네이비스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기 전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장인의 회사로 달려가서 일을 마쳤죠. 유리와 금속으로 치장된 그의 집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부유함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운전을 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아내의 장례식에서 우는 연습을 해보아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장의 일부가 사라진 사내니까요. 조문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로 달려가 일부터 하려고 듭니다. 장인, 장모, 회사 직원들 모두 비탄에 빠져 있는데 데이비스, 그만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보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비스는 아내라는 중요 대상을 상실한 슬픔을 지금 단단히 방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기제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는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를 일컫는데요. 이 우산처럼 마음을 방어하는 것이죠. 데이비스의 경우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내는 고립, 아이솔레이션 방어 기제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에서 데이비스의 심장이 없어졌다는 판타지는 데이비스의 감정이 억눌리고 무의식에 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라는 사실은 의식에서 기억하지만 아내가 없어져 슬프고 혼자 남겨진 감정은 억압되어서 의식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의식과 무의식이 흰자와 노른자처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도 데이비스는 출퇴근 기차에서 매일 보는 사내에게 매트리스를 판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것을 피하고요. 진실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감정을 억압하면서 살아왔기에 아내에게조차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화려한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데이비스는 물이 새는 냉장고를 발견합니다. 아내는 고장난 냉장고를 고쳐달라는 메모를 남겼죠. 이 고장난 냉장고는 아내와 데이비스의 이 고장난 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어기제는 보통 완벽한 심리적 방패로, 심리적 우산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데이비스의 경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직후 동전을 5개나 집어먹은 이 초콜릿 자판기가 고장난 것에 아내의 죽음보다 더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감정 상태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통제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서서히 더 큰 균열이 마음에서 파열음을 일으킵니다. 달리는 기차를 갑자기 멈추고 자판기 회사에 이름도 모르는 담당자에게 서비스 불만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쓰고 눈에 보이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분해합니다. 고장난 냉장고를 해체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해체하고 회사의 화장실 문을 해체하고 데이비스의 해체 행동은 점점 강박적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해체는 그저 물건의 분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데이비스의 두꺼운 마음의 껍질,
자신의 방어기제를 스스로가 깨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가면자, 즉 페르소나를 벗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데이비스가 이제까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사위, 누구의 상사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에 충실히 살아왔다면 이것을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외부의 요구를 저버리고 내면의 충동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자판기 회사의 서비스부에서 일하는 카렌과 그의 아들 크리스죠. 회사 사장과 부질없는 연애를 하는 카렌은 공허감에 쌓여 있고, 카렌의 아들 크리스는 자신이 게이인지 아닌지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우연히 데이비스와 엮이게 된 카렌과 크리스, 이들은 데이비스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매우 솔직하고 치열한 편입니다. 카렌과 크리스는 걸핏하면 욕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자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상실의 아픔을 그저 밀봉하고 사는 데이비스보다 훨씬 의식적 검열 없이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일시적으로 함께 살면서 이제 분해를 하던 데이비스가 거꾸로 분해를 당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셔츠가 바지 밖으로 나온 채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음악에 맞춰 기이한 춤도 추죠. 크리스가 원하자 방탄 조끼를 입고 총알을 직접 맞기도 하고요. 철거 작업을 하다 발에 대못이 박히죠.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요. 데이비스는 일부러 철거 현장에 가서 이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일부러 자원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겠죠. 자신의 감정에 접촉을 하는 것, 자신의 기억에 접속하는 것. 마침내 부수고 또 부수고 분해하다 데이비스는 불도저로 망치로 자신의 집의 모든 물건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아내의 서랍장을 발견하죠. 모든 것이 모던하고 투명하고 금속성인 이 집의 물건들에 반해 이 줄리아의 화장대만 검고 이 클래식하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부수다 아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밝혀진 진실은 발의 못보다 더 아픕니다. 아내는 임신 후 낙태를 했었고 그 아이는 데이비스의 아이가 아니었지요. 영화는 말해줍니다. 때로 잔혹하고 울퉁불퉁한 진실이 매끄럽고 피상적인 표면을 가진 거짓보다 덜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외도를 했음이 분명해졌지만 데이비스는 오히려 아내가 냉장고에 붙여둔 그만하고 나를 고쳐줘요 라고 쓴 메모를 아프게 떠올립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혼란스러웠을지를 깨닫고 아내와의 행복한 한때를 기억하며 자동차 안에서 마침내 목 놓아 옵니다. 이제 데이비스는 모든 심리적 방어를 뚫고 현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라운드 제로처럼 마음이 초기화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비로소 네가 내 딸 대신 죽었어야 된다고 소리쳤던 장인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때론 부수십시오. 유리 같은 마음을요. 부수십시오. 내 마음을 둘러싼 모든 갑옷의 방어들을요. 해체는 건설의 또 다른 이름이고 고통은 마음을 이어붙이는 악요풀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지기를 두려워하기보다 마음껏 깨어져도 좋다는 심정이 더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장인 장모는요, 줄리아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공부만 잘하고 이기적인 똑똑한 아이들에게 주려는 행동을 이제 멈춥니다. 바닷가에는 줄리아의 이름을 딴 회전목마가 개장을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길었던 상실의 터널을 지나 찾아온 또 다른 환하고 따뜻한
마음의 선물로요.